둘이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너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시어머니, 돈의 유혹에 흔들린 아들, 그리고 은밀한 계획을 꾸민 며느리.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며느리 지영과 아들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해결되지 못한 대출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자녀 대출금 1억 3천만 원.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고지서를 쓸어내렸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지난날의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만 같았다. 지영에게 이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혼수를 준비하며 억척스럽게 모았던 돈, 20살부터 시작해 30이 넘도록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만들었던 그녀의 자산이었다. 남편 민주는 항상 그녀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했다. 지영아, 너 정말 대단해.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내 집 마련 꿈도 못 꿨을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고 이 집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왔다. 하지만 결혼 후 집값이 오르며 이사 욕심을 냈던 것이 화근이었다. 민주는 지영에게 더 좋은 집을 선물해주고 싶어 했다. 그의 열망은 지영에게 또 다른 목표가 되었다.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그들은 무리해서 지금의 아파트를 샀고 지영이 모았던 돈과 함께 거액의 대출을 떠안았다. 그리고 그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월급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밤 지영은 굳은 얼굴로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그저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내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의 눈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지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이름을 꺼냈다. 민주는 의아한 듯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사망보험금.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쳤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온순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가진 온화하고 순진한 얼굴을 떠올렸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했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아내의 발상은 그에게는 지옥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대출금 평생 갚아도 안 끝나. 그리고 당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지영의 눈에는 불안과 절박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심어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 꿈을 이루어주려 했던 것도 자신이었다. 모든 것이 얽혀버린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아내의 눈빛에 흔들리고 말았다. 며느리의 불안과 남편의 욕망이 하나가 되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검은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지영의 권유에 못 이겨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사망보험금 가입 동의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차마 서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좋은 집 그래. 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민주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어릴 적 비가 새는 낡은 단칸방에서 살았던 기억은 그에게 지독한 가난의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공포는 좋은 집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아내의 위험한 계획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칼날이 되어 그를 찔렀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집에 찾아간 민주는 어머니의 해맑은 미소를 보자마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들이 와서 기쁘다며 정성스레 식사를 차려주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민주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민주는 순간 격분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착한 거예요? 왜?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정받는 그런 얼굴 좀 하지 마세요. 그는 어머니의 순진한 모습이 자신의 죄책감을 더욱 키운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향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영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둬.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 하지만 지영은 민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나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 나를 사랑하잖아. 당신은 나에게 이 모든 걸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민준은 아내의 눈빛에 흔들렸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더 좋은 삶에 대한 욕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결국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며느리 지영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낡은 한옥의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냄새와 진한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마당 한편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문턱을 넘어서자 무당이 앉아있는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은 온갖 부적과 그림, 그리고 켜켜이 쌓인 먼지가 희미한 불빛 아래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무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강렬한 눈빛은 지영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 왔구나.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꼬. 지영은 놀라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녀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했었는데 결국 빚이라는 짐이 더 커져 버렸구나. 이제 그 집이 탐욕의 감옥이 되었으니 마음이 무너질 만도 하지.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영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무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짐은 혼자가 아니었지. 내 지아비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으니 그 죄책감은 칼날이 되어 너희를 찌르고 있구나. 무당은 손에 든 방울을 흔들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하나뿐이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낡은 터를 정리해야 한다. 내가 품은 그 탐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치워내야 할 것이야. 무당의 말은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하고 불길했다. 지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온화하고 순진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무당의 말은 그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는 신성한 예언처럼 들렸다. 무당은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무당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오고 그녀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탁자에 놓여있던 촛불이 갑자기 흔들리며 꺼졌다. 정월 초 이튿날. 무당은 감았던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월 초 이튿날. 그 터가 깨끗해지며 너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정리되기 시작했다. 무당이 말한 정월 초 이튿날이라는 날짜는 그녀의 계획에 명확한 목표와 확신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계획은 신의 축복을 받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지영은 무당에게 절을 하고 방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는 내내 한치의 망설임도 느끼지 못했다. 아파트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월 초 이튿날이라는 날짜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반찬을 싸들고 아들 부부의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으려 했는데 잘 됐네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살갑게 말했다. 며느리의 살가운 태도에 시어머니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아들 부부의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아들 부부를 만나러 왔다. 그러나 아들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지영이 집에 있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한 후 잠깐 통화를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문이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연 순간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무당님 그 날짜로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당과 날짜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평소 순진하고 온화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보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계획이 단순한 불화가 아닌 자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이제 아들 부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시도 때도 없이 묻는 이유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죄책감과 욕망이 섞인 불안한 행동들이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시어머니는 속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순진한 척 연기하며 아들 부부의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지영의 권유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 집에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다. 지영이 정리해둔 서류철을 뒤적이던 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서류철 구석에 꽂혀있던 낯선 서류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서류를 꺼내 펼친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류에는 사망보험금 계약서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계약자 이지영, 피보험자 김정숙 시어머니 이름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의 눈은 흔들렸고 그는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했다. 사망 시 보험금 2억 6천만 원. 금액을 본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 아내의 계획을 애써 외면하고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고 무능한 아들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 따져 묻는 대신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느리 지영은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평소보다 더 살갑게 행동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가끔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불안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월 초 이튿날이라는 날짜와 2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만 몰두했고 민준의 행동을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치부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잠든 지영의 휴대폰을 몰래 꺼냈다. 그는 지영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했다. 무당과의 통화 내역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민준은 무당에게 정월 초 이튿날 일하는 날짜에 맞춰 일을 진행하겠다. 고 약속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내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지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거실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영은 민준의 살벌한 분위기에 당황하며 그를 마주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준은 아내의 휴대폰을 지영에게 흔들며 물었다. 그의 손은 무서운 속도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그녀가 무당과 나눈 메시지를 모두 읽었음을 알았다. 이건 그냥 지영은 말끝을 흐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순진하고 온화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삶을 돈 몇 푼 때문에 끝내려고 했던 아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자신. 민주는 자신이 비겁하고 무능한 아들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의 계획을 방관했다는 것도 모두 다 말할 거야. 민주는 지영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그의 말에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 말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되는 거야. 당신의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착하고 여린 어머니가 이 충격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당신은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이 될까?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 집을 장만했다는 비난을 평생 들어야 할 거야. 지영은 민준이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아내의 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지영은 민준이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당신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 나를 사랑하잖아. 당신은 나에게 이 모든 걸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 민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더 좋은 삶에 대한 욕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결국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민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민준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 평소 같으면 달려와 반갑게 맞이했을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억지로 짓는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지영이 아닌 아들의 표정에서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다. 민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의 부드러운 물음에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아, 어머니.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속으로 걱정했다. 혹시 몸은 괜찮은 거니?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민주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뒤로 뺐다. 민준의 이상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수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몸에 좋은 거라도 드셔야 할 텐데. 요새 기침은 안 하세요?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어머니는 민준의 질문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따뜻한 관심보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혹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아들을 달랬다. 나는 괜찮아, 민준아. 이렇게 엄마 걱정하는 전화까지 해주고 우리 아들 다 컸네. 고맙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들의 눈빛, 행동, 목소리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그녀의 건강을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하는 것은 아들에겐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날카롭게 감지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시어머니의 속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순진하고 온화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불안감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녀는 무심코 아들의 집을 나서며 아들 부부의 집을 뒤돌아보았다. 따스했던 집에서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정월 초이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준과 지영의 집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민주는 지영에게 제발 이 계획을 멈추자고 애원했다. 돈에 미쳐서 제발 생각을 버리지 마. 우린 짐승보다 못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떡해? 민준의 절규에 지영은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끝까지 온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원하는 집 내가 만들어 줄게. 그녀는 민준의 죄책감을 무시하며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들의 갈등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미안한데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구나. 정월 초 이튿날은 너희랑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말에 민준과 지영은 동시에 충격에 빠졌다. 민준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영은 당혹스러움과 의심을 느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아프다니? 우연일까? 아니면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걱정이 담긴 문자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의 몸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아들이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멈추기를 바랐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픈 척 연기하며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다. 걱정하는 민준과 불안해하는 지영을 보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엄마 지갑이 좀 낡아서 내 지갑 새로 하나 사주렴. 그리고 이 지갑은 너희 가지렴. 시어머니는 낡은 지갑을 지영에게 건넸다. 지영은 당혹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지갑 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쪽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쪽지에는 무당이 말했던 날짜와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영은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며 무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준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쪽지에는 정월 초 이튿날 미역국, 밥, 콩나물국이라는 음식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요리 레시피 같았지만 지영은 그 안에서 무당이 말했던 정월 초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혹시 무당에게? 지영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며 무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영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그녀의 의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의심하며 서로를 경계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평온한 주말 시어머니는 민준과 지영을 집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준과 지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의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우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평생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에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둘이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민준과 지영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고 작은 스피커를 연결했다. 곧이어 스피커에서는 지영과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쳤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대출금 평생 갚아도 안 끝나. 그것은 민준이 며느리의 계획을 듣고 격분했던 날의 대화였다. 민준과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내가 너희 집 거실을 치우다 우연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이후부터 나는 너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사망보험금 계약서의 복사본과 무당에게 돈을 입금한 영수증, 그리고 며느리와 무당의 통화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너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 시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보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보며 그들이 이 끔찍한 계획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결국 그 욕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내 자식과 내 가족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진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칼날이 되어 민준과 지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동정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을 기다려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그 어떤 복수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어머니, 민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속일 수 없었다. 아니,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이중생활, 그 모든 비극적인 연극이 끝이 났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떨렸다.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온화하고 순진한 얼굴을 한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그의 죄책감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던 자신의 행동들, 어머니 앞에서 불안에 떨며 말을 더듬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민주는 자신의 비겁한 욕망을 고백하며 엉엉 울었다. 옆에 서 있던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들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한없이 착하고 여린 자신의 아들이었다. 민주는 평생 어머니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일어나렴 민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닐 게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욕심을 내게 만든 것도 너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도 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울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며느리 지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지영은 시어머니의 발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너진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자괴감으로 변했다. 나에게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끌어들여 죄를 짓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좋은 집, 남편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믿음까지.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금전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스스로가 파멸을 느끼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참교육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될 것이라 믿었다.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을 모두 해지했다. 그녀는 그 돈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부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참교육은 복수가 아닌 사랑의 형태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바쳤던 그 사망보험금은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빚을 갚으면서 너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빚이 물질적인 빚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빚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참교육을 받은 후 민준과 지영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집을 떠나 작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돈을 모으며 빚을 갚아 나갔다.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다. 며느리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은 해지되고 그녀가 모은 돈은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금전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돈을 벌고 싶다면 정말 가치 있게 해서 벌어라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남겼다. 민준과 지영은 이제 작고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한때 그들이 꿈꿨던 좋은 집은 더 이상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그 집을 갚기 위해 2개의 직업을 가지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은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쉴 틈 없이 일했다. 지영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을 늘렸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한때 가졌던 탐욕과 불안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다. 민준과 지영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2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좋은 집이라는 허상에 매달리지 않았다. 얼굴에는 한때 가졌던 불안과 초조함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 정직한 땀으로 번 돈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곧장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각종 투자 서적을 보며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공부했다. 그의 목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은 그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이자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믿음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었던 것이다. 그 침묵은 민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민준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 금전적인 것 이상의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한때 그는 좋은 집이 자신의 행복을 완성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이었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지영과 함께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민주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느리와 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은 종착역에 다다랐고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온화한 얼굴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은 연민과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다. 앨범 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며느리와 아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쓸어내리며 슬픔과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 부부를 용서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찾아 떠난 것을 응원했다. 그녀의 참교육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이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돈이 아닌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좋은 집, 사망보험금이라는 물질적인 욕망은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유산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남겼다.